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우리 두 과목 이제 살림 기사에서 두 과목을 했는데 조림학, 보호학. 이제 조림학은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다른 것들을 풀 수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보호학 같은 경우는 강론, 해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인도공학으로 넘어오면 인도공학이 일단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임도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부분, 그 임도 건설하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임목의 수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임목이나 입목이나 자, 발음상으로 똑같고요. 글자 다르죠. 근데 뜻은 똑같아요. 여긴 설립자 쓰는 거고 여긴 수풀림자 쓰는 거고 이 차이밖에 없고요. 임도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짧게 한 과목으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임도 건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토목 시공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임도 건설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임목 수학이라는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은 100% 출제 기준에 다 맞춰서 출제 한 항목 한 항목 다 이렇게 소 항목별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서술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시험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발파, 폭약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부해야 되냐? 출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실어는 놨습니다. 전 과목 우리 살림 기사에 나오는 전 과목 5과목에 출제 기준에 있는 부분은 100% 실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빠짐은 없을 거예요. 다만 깊게 공부는 못하겠죠.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 위주로 하시고, 자, 계산 문제가 정이 약하신 분들은 이게 계산 문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단순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 이제 공식 외워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 굳이 안 해도 하실 수 있고,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그 유니원 UC602 유니원 영어로 쓸까요? 유니원 UC602 요 모델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 샤프 모델도 썼었는데요. 기능상에 큰 차이가 없고, 요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계산기 유니원 UC602 기준으로 해서 산림 기사 시험, 그러니까 임업 경영학, 그다음에 사방공학 계산 문제가 주로 이제 보호학이나 조림학에서는 몇 문제 안 되고요. 이제 보호학, 저기 산림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이런 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고요. 시간은 약간 더 걸릴 수 있겠죠. 합격에 필요한 시간이. 그렇지만 어쨌든 계산기 사용 방법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기 못 가지고 들어가지만 기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자, 인도공학 편안하게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행복한 공부의 비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유튜브 나 지금 산림기사 하려고 이제 시험 보려고 또는 산림 산업기사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산림공학이라는 한 과목이지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시면 행복한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임도공학은 임도망 계획, 노선 하나하나가 아니라 노선이 여러 개 겹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계획할 건가, 환경, 임도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임도 설계하는 방법은, 자, 임도를 시공하는 방법은, 자, 시공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및 안전 관리,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산림 측량이란 무엇이 있다. 자, 임업 경영학에서 나오는 GIS 부분이 사진 측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인도공학에 나오는 산림 측량은요, 이제 레벨,
그러니까 땅의 높낮이를 재는 측량부터 해서 방위를 재는 측량, 경계선을 재는 측량,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목기계, 이제 잎목을 수확하는 이목기계, 잎목 수확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임도망은 임도 노선과 다르죠. 노선이 겹쳐진 걸 임도망이라고 하고요. 자, 임도는 뭐뭐뭐로 구성이 돼요.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로.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도의 노선은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로. 그러니까 간지작, 만지작 아니고 간지작. 이렇게 해서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이게 깔려야 돼요. 그래서 간선임도의 속도, 지선임도의 속도 이런 것들이 규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로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간선임도는 주 틀이 되는 도로예요. 중추적인 역할. 그다음에 지선임도는 산림 경영 및 보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간선인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자, 국도에서 국도 사이 또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갈라진 걸 지선, 분선 이렇게도 가르는데 요거 이제 물길이죠, 그죠? 물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선은 중추 역할, 지선은 일정 구역, 그 작업임도 또는 작업로는 산림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도로를 작업임도 또는 작업로라고 합니다. 작업임도 또는 작업로라고 하고요. 자, 이용 집약도에 따른 분류,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임도는 기본적인 이해들을 위해서 이런 그 표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지나가세요. 임도 개설의 효과는 무지하게 많지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임도의 기능은 중간중간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간선임도처럼 이렇게 연결 기능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그 여기 경영계획구가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임반 소반을 나누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임소반을 나누게 되면 또 다시 이 안에 갈라서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노선이 한 군데로 편중돼서 빨리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도로의 목적이라면 임도는 이 산림 사업의 시행과 일정 구역의 산림 경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밀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임도의 기능 무지하게 많죠. 무지하게 많아요. 요 기능들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곤란하지요. 이제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도 밀도란 면적 헥타르 대비 임도의 연장이다. 그럼 헥타라는 단위가 뭘 얘기하는 거냐? 100 곱하기 100 여기 100 여기 100 이러면 이 안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미터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는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고요.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가 되고 여기 만 숫자 0 들어간 숫자 4개 다 합치면 만 평방미터를 1헥타라고 합니다. 만 평방미터의 임도의 연장은 몇 미터로 볼 거냐, 몇 미터까지가 되냐. 임도 시설 거리, 산림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게 임도 밀도고요. 임도 밀도는 그 임도 밀도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임도처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풀죠. 자, 임도 밀도의 종류가 대략 기본 임도 밀도 요거는요. 베이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유명사다. 고유명사. 뭐에 대한 고유명사냐면 일본에서 예전에 노동력으로 임도를 닦고 노동력으로 이걸 잎목을 수확하죠. 그러면 이 노동력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임도 건설에 쓸 거냐?
근데 그러니까 결국 보행 속도와 임도 개설비, 그 노동의 단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변수들을 보면 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임도 밀도를 우리가 베이직이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기본 임도 밀도라는 고유 명사 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최적 임도 밀도, 주벌의 집재 비용과 임도 개설비의 합계. 집재비는 이렇게 임도가 개설되면 임도 밀도에 따라 높아지면 서서히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로 되고, 여기 이제 비례해서 임도 개설비는 이제 임도 연장하고 이제 비례해서 가는 거죠. 1km면 얼마, 2km면 얼마 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최적 임도 밀도가 시험에는 더 자주 나오고요. 앞에 기본 임도 밀도는 그거하고 섞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임도 밀도, 최적 임도 밀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영어 번역한 거죠. 영어 번역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단어는 그리스어죠. 에타, 이제 효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타. N자 비슷하지만 꼬리가 있어요. N자에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타라는 단위를 쓰고, 자, 노장 보정 개수라는 게 뭐냐면 길이 임도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닦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완전히 평지에다가 일직선으로 닦을 수 있으면 걔를 1이라고 보면, 경사지, 우리 45도 경사지에 만약에 임도를 닦는다. 굉장히 극경사이기 때문에 임도 닦는 건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45도라면 여기의 길이가, 여기가 밑에가 1이라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4141 이렇게 가죠. 루트 2. 왜 그렇게 되냐고요? 예.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루트 2만큼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직각이 될 거고.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면 이제 이 노장 보정 개수라는 게 1.4141, 자, 루트 2만큼 늘어나겠구나 하는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는 거, 그 집재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선으로 끌고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정 개수, 그리고 지선 임도 밀도, 임도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요 공식은 되게 단순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선 임도 밀도는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지선 임도 밀도, 임도 효율, 집재거리,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우셔도 되고요. 얘를 약자로 만들어서 외워보세요. 어떻게? 지선이는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자, 효나집에 놀러 갔다. 지선이 효나집. 지선이는 효나집. 지선이는 효 나누기 집재거리. 효율 나누기 집재거리. 지선이는 효나집. 지선이는 효나집.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집재거리는 어떻게, 집재거리를 이 공식에 따라 또 바꿀 수 있나요? 요거 두 개 이렇게 바뀌면 되죠. 집재거리는 지선임도 밀도 D 분의 임도 효율 A. 자, 집재거리는,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활용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럼 오늘 하신 걸로 하고 연습 좀 더 하세요. 계산 문제에서 푸시다 보면 요 정도 변형해서 나옵니다. 공식.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여기 그 집재 거리는 양방향 단방향 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10,000평방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단방향 집재, 양방향 집재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도 밀도에 따른 집재거리, 최대 집재거리, 평균 집재거리,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선임도 가격은 개설비 단가를 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확 제적 대비 헥타당 몇 입방을 수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공식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산지 개발도에 대한 문제는 기사 시험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오고요. 이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겠죠. 왜냐 우리 60점이 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대략 70에서 75점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공부하시면 몇 점? 80에서 85점. 그래서 일단 쉬운 거 위주로 하시고 뭐 외워야 돼요? 지선이는 효나집, 그죠? 집제거리. 그럼 집제거리는 그 똑같이 효율 나누기 임도 밀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 정도 외우세요. 너무 많이 외우시려 하지 말고. 노망 형태별 개발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이거 개념 이해하느라고 머리 아프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리고 개발지수 공식은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 대부분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공식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풀어보시면 되고, 개설 대상지는 이제 점수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5, 4, 3, 2, 1, 5, 4, 3, 2, 1 합계 점수가 이제 몇 점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내주게 되죠. 그래서 계산 인자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개설 위치가 산록 분야, 산복 분야, 산정 분야. 자, 이거 산 정부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능선부 피하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임도망 계획할 때 검토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이 있는데, 기술사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그렇지만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쓱 읽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임도 노선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배려, 구조와 규격, 그다음에 다른 도로와의 관계, 그걸 조정해야 되죠. 지역 노망의 형성, 중요한 구조물의 위치, 일반 산지부의 통과, 그다음에 애추지대, 어떤 부위를 통과할 거냐, 그다음에 애추지대, 우리 돌서렁이라고 하죠. 산에 가다 보면 위에 쫙 이렇게 능선하고 뭐 계곡부든 어디든 이렇게 돌이 쫙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등산하시다 보면 여기 아랫부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중도 지나가려고 해도 위에 있는 게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제한임지는 산림 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구역 이제 이런 데들 이제 통과하는지 이런 거 보시고, 임도망을 노선 선정할 때는 자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나가는 데를 결정해야 되지만, 임도망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할 때는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죠. 운제비가 적게 들게, 운반할 때 목재의 손상이 적어지게, 신속한 운반이 되게, 일기 및 계절에 따른 운제 능력이 제한이 없어야 되고 운반량의 제한도 없어야 되는데, 시험에 종종 출제가 헷갈리게 되는 거는 운제 방법은 한 가지. 운제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생산된 목재를 운반하는 방법인데, 이것들이 자 기본적으로 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상으로 운반하는 건지, 철도로 운반하는 건지, 삭도로 운반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 그 집재장에서부터 목재 수요처 또는 보관하는 데까지 옮기는 걸 운제라고 하죠. 이 방법은 한 가지로. 자, 보통 우리는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럭에 실을 수 있게 최소한 반대 분량은 한 군데에서 실을 수 있게, 뭐 여러 대 분량을 한꺼번에 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 실어도 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집재를 하거나 이렇게 상차를 할 때 쓰는 기구들을 뭐 지게차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백호, 이제 타이어식보다는 크롤러 바퀴식 그 백호를 써요. 그 크롤러 바퀴식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또 다시 작업 공간에 이동하고 이런 게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운제 방법은 단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임도 노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건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이렇게 하세요. 이 키워드를
자, 10% 이상이 35도 이상의 급경사, 35도 이상, 자 이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무조건 산사태가 난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35도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35도 이하로 다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자, 10%가 뭐죠? 도로로부터 300m 이내 급경사지. 자, 그러면 10%두 개가 10%두 개가 도로로부터 300m 급경사지. 그럼 20%는 20 화강암질 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화강암질 풍화토가 뭐예요? 마사토. 그러니까 20 마사 30 암반, 20 마사 30 암반. 그리고 난 뭐가 남아요? 10% 급경사, 10% 도로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럼 20 마사 30 암반. 10%는 도로로부터 300m.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 마사 30 암반 외우시고 20 마사는 뭐라고요? 화강암질 풍화토. 이렇게 외우면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가 있죠? 산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그다음에 농로로 확정고시된 구간.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20마사 30 안반을 외우고 나머지 4개는 10% 2개, 농로, 산지 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6개를 외우셔야지 6개를 다 머리 글자 따서 외우겠다고요? 오히려 헷갈려요. 20마사 30안방 기억하시면서 자, 임도공학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공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유튜브 끝까지 봤나?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수고하셨습니다.